자, 이번 순방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완전 실패다.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은 무슨 언행을 하시면은 네.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가셔서도 미국 가셔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무사고. 자,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별탈 없이 지금 잘 수행을 했다, 긍정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순방 마지막 날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수행했던 일정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 그리고 또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역시 캐나다에서 간호장교를 병원을 찾아서 김건희 여사가 간호장교를 만났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6.25 참전 용사라고 하죠? 아니요, 요것은 뉴욕, 이제 뉴저지에 있는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노병을 만난 모습.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수행했던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순방 마지막 날 영상이 아닌 저 사진으로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유심히 보면 지난번 스페인의 그 나토 정상회의 때와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이번에 순방 때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한번 보자면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좌측은 이제 스페인 순방 때의 모습인데 그리고 우측이 2번이죠. 우측이 네, 2번 그렇죠. 모습. 어떠세요? 이은정 의원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뭐 여러 가지 좀 신경 썼던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나토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어떤 영부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좀 뭔가 이 국격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번 방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유엔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캐나다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인 정상회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술관이나 간호장교라든지 그다음에 참전용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영부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격려를 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국 정상회담은 이 부인들의 일정이 있습니다. 네. 부인들이 함께하는 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스틸 사진으로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혹여나 이제 아마 지난번 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스틸 사진으로만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이렇게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아마 위축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심이나 또 중요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2보석실 같은 경우에 좀 마련을 해서 예.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어떤 긴밀하게 뭔가 어떤 언론과 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자를 지적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망사포 달린 걸 쓰던데. 영국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로얄 패밀리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어르신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끝나기 전에 모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짧게. 검은 베일은 왕족의 전통이라고 왕족만 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게 영국 전통은 맞거든요. 장례식장에 누가 베일을 쓰고 합니까? 이야기를 패션 전문가들과 따로 한번 해보죠. 네, 김어준 씨가 했던 얘기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왕족만 검은 베일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김정혁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황희두 이사 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들여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어준 씨랑
같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걸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 영국에 갔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야권의 공격은 그 두 사람 대통령과 그 영부인 여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엉터리 뉴스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조문록을 왼쪽에다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모자를 뭐 왕실 로열 패밀리들만 쓰는데 쓴 것이다. 그게 노리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대통령은 이렇게 무지해. 그다음에 여사님은 이렇게 허영에 가득 차 있어. 이런 식의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악의적인 그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놀란 게 예. 김어준 씨가 짧게지만 뭐 잘못했어요. 저분이 틀렸다고 인정한 거 처음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 저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뭐랄까 허위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가 뭐 고의 침몰설 무슨 잠수함에 부딪혔다는 등 아니면은 과거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난 다음에 K값 상수로 인해서 뭐 조작이 있었다는 등 그런 걸로 영화까지 만들고 사실상은 여론을 엄청나게 호도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저의 10분의 1만 되는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징계 먹거나 옷 벗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저분은 저렇게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저렇게 고의적임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허위 보도를 하고 나서 아주 짧게 뭐 패션 디자이너에게 물어봅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네. 몰라. 저분이 언론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김어준 씨가 이제 고발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